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버린 제 친구 강남구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일에 정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제가 가는 길에 분명히 순탄치는 않겠지만 분명히 좋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길을 찾아갈 것이고요. 찾아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잊지 않고 오늘 진짜 이렇게 무더위에 폭염 속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머릿속에 고이고이 간직해서 분명히 보답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로 제가 큰절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든 분들 정말 소중하시고 제 은인이고 저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인사 잊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분명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오세요. 제가 분명히 맵값절로 갚아드릴 자신 있고 용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큰절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저는 마이크 잡기 전에 한마디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친구가요, 남진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진 노래 하나 부르시고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시면, 자, 원하시는데 가시마 포기 alti만 하고.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박수, 가시마 포기. 네. 박수! 70년대 유명한 가수였었고요. 네, 프로 가수였습니다. 네.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간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처는 푸두에서 떠나간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니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 진행하셔요. 여러분, 아까 여기 앞에 이 장문순 선생님 잠깐 사법 피해 사례를 갖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서 이런 피해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남에 훌륭하게 아주 잘 사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억대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법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이 바로 쓰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뺏기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법은 바로 세워야 되는데 누가 대신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저도 당했는데 저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던지 분명히 수천 년 동안 누구도 못해냈던 일 저는 분명히 해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사법 콘서트 계란으로 바위 깬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는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으로 바꿔놓은 이 사법 콘서트 주인공 사법 독립군 강남구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면서 인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법 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제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18년 전에 제 건물을 누가 처분을 했어요. 제 건물을 그러니까 제가 산 건물이죠. 그래서 그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됐죠. 배임죄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경찰, 지검, 검찰에다 고소를 했어요. 우연입니다.
위증죄로 대금반환 이 배임죄 결과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저는 속절없이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 때문에 졌기 때문에 위증죄로 다시 고소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경찰, 지검, 고검, 대검, 헌법재판소까지 더 져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깨는 정도가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도 어떤 바위냐? 저 남산보다 더 큰 왕바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봐보세요. 배임죄. 경찰, 지검 다 졌어요. 대검방 대법원까지 다 졌습니다. 위증죄. 헌법재판소, 경찰서부터 지검, 고검, 대검, 헌법재판소까지 다 졌네? 계란으로 바위. 이거는 바위입니다. 거대 바위죠. 이거는. 근데 저는 완벽하게 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의 계시도 그동안 가오도 은총도 없었던 겁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 이런 게임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일 사건, 동일 인물, 동일 증거. 새로운 증거나 재심 사유가 돼가지고 다시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증거 가지고. 우리나라 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똑같은 증거 가지고 다시 변호사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네. 제가 공부해가 아까 이 살해자 계셨지만 자기가 무장이 안 되고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가 이 변호사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 하나만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변호사 없이 전 공부 위증죄 남아있는 시효 1년 한 5, 6개월 동안 정말 대법원 판례 달달달달 외우면서 복사해가 돈은 제가 여유가 없었으니까 다 복사해가지고 50원씩 싸게 자원당 굉장히 싸다 생각 10번인가 20번인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 억울함이 당했지만 자기는 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이유가 명백합니다. 대법원도 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진 것을 경찰은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미안하다. 경찰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미안하니 그 대신에 검사를 남부지검이 구로경찰서 사건이니까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사건이니까 남부지검 서울의 남부지검 관할입니다. 남부지검에다가 이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저의 개인적인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재산 다툼이 아니에요. 법 앞에, 법은 여러분 공익입니다. 법은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도 아니고 독립군이 나뛰던 시절도 아니고 또 군사복제 시절에 이렇게 나름대로 학생운동하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이 평화시대 여러분들의 재산이 곧 공익인 거죠. 모두의 재산입니다. 모두의 재산인데 이 법 앞에 국민 한 사람은 결국 공익인 거죠.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믿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찰을 못 믿고 검사 판사를 못 믿는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국민 한 사람은 보세요.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의 뜻이 저에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여러분 경찰 정도의 잘못은 쉽게 발견해서 이 사회에 보도가 됩니다. 검사, 판사의 잘못은 우리나라 법이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3년이 흘렀어도 검사의 잘못, 판사의 잘못 명백하게 그 사람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범죄 사실 하나도 못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법조비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다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특검을 엽니다. 10명이 발의해야 됩니다. 상설 특검을 열려면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서 국회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상설 특검법이 가동이 됩니다.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 달려붙고 현직 대통령이 달라붙어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방송이 6년 전에 KBS 수정 60분에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7개월간을 검토해서 15일간이나 취재 녹화를 했는데 1월 2일서부터 1월 16일까지 방송 취재했어요. 2월 1일 날이 저의 방송된 게 방송국이 나가는 날이에요. 방송 이틀 남겨놓고 검찰은 MB 시절의 마지막 MB 시절이었죠. 방송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배임죄 여기 수사 결과서가 여기 경찰과 검사의 수사 결과서가 여기 있고요.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 서울 남부지검의 서류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요거를 한 번씩 저의 이름하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법적인 법리 검토까지 다 되는 얘기. 제가 주장하는 모든 말씀은 분명히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계란으로 밝힌 게 맞나? 이게 사실일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이고 이 사실은 지구가 앞으로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실을 누가 뒤집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델포이 신전에 현인이 이런 말씀을 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누구 말이죠? 소크라테스 아니고요. 원전은 텔라스라는 현인의 말이에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장 널리 이 말의 뜻과 함께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깬 이 절망을 희망으로 계란으로 바위 깨다. 이 말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건 여지껏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기야. 여지껏 지구가 생긴 이래, 법이 생긴 이래, 그 어떤 경우가 돼도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 깨기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이야기는 제가 6년 전에 여러분이 방송 추정 60분의 방송이 나왔다면 이런 판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공영방송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듣고 이거를 취재 녹화한 게 아닙니다. 아까 KBS 추정 60분 얘기할 때 무슨 말씀드리냐면 방송은 공익입니다. 그게 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법은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 KBS 추정 60분의 홍찬희 기자는 저의 사실을 6개월간 넘게 7개월 가까이 검토해가지고 15일간이나 취재 녹화를 해서 방송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방송마저도 이 세상에 알려지고 전 세계에 알려졌을 이 정말 기가 막힌 인류가 해낸 최고의 저항,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시련을 겪고 이와 같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시더라도 법은 공평해야 돼요. 여기 어떤 우리 양고모님 계시지만 동부 이천동에 수백억 가지고 계신 분도 그 상대가 누구일 수도 없어요. 딸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어요. 법이 다루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도 당할 수가 있는 게 법입니다. 여기 명백한 사례가 있고 MBC 매거진이나 이런 방송에 많이 나갔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법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빠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국민 한 사람이 해낸 이 사법 콘서트 해낸 이 대단한 업적이 제가 시를 쓰고 하다 보니 풍자시 하나 썼습니다. 우리나라 산수공부라는 저항 강남구의 시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1도 못 푸는 사람이 검사이고 판사이고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벌써 유치원 가서 참교육 받을 사람 누구인가 했더니 출세하기 바쁜 검사이고 판사라니. 벌써 명문대 입시 공부보다 더 중요한 유치원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시게 될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저도 제가 원래 글 쓰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1000페이지가 넘는 원고가 있고요. 제가 이 KBS 수정 60분이 저의 하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인시위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청주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찍고 지방 명문대를 돌면서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 전체 뭐 KBS 국회 앞에서든 무수한 1인 시위를 해봤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명지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가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KBS 홍찬희 기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 안심하는 순간 언론까지, 우리나라의 언론은 검찰에 의해서 MBC열에 탄압을 받고 있던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방송을 다 만들어 놓고도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탄압 속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1인 시위로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수정 20분에 방송마저도 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저항의 글로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기자 생활을 1년, 2년 약간 넘게 했습니다. 스포츠닷컴이라는 그런 매체에서 제가 했습니다. 거기서 국회에 출입하면서 기사까지 쓸 정도의 기사 실력도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전 분명히 기사도 열심히 썼습니다. 기사를 쓰다가 보니까 제 사실은 법사위원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없어요. 구분을 할 수. 여당은 야당 쪽에 밉니다. 야당 의원, 그건 야당용이니까 야당 쪽에 가보시오. 야당 쪽에 가봤습니다. 박영선을 비롯해서 뭐 박지원, 신동호 MBC 앵커 출신 다 법사위원들이요. 그리고 또 좌우당과 많은 야당의 법사위원들 다 만나고 다녔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별 차이가 없는 게 내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봅시다. 국정감사 가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이번에 어려우니까 또 말만 다를 뿐이지 미루는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 알려주는 노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의원 당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19대 때까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에 우리는 분명히 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18년 동안 사업하다가 보니
추정유식을 방송 못하게 됐습니까? 2차 시련이 온 건데. 그랬을 때 저는 시인 글로 등단을 한 겁니다. 수필 등단도 했고요. 글로도 저항이 된다. 왜냐?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이 사실을, 제 사실을 알리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녔겠습니까? 저는 정세 분석을 딱 했습니다. 다음번 대선은 분명히 바뀔 것 같다. 이 50대 49 구도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20여만이 돌아가십니다. 1년에. 또 젊은 친구들은 19살 돼서 젊은 친구들은 또 20여만이 또 늘어나요. 1년에 50만 표씩 여당의 지지자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지난 지방 총선 때 딱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의사는 분명히 야당의 승리예요. 투표상으로는 승리입니다. 부산시장도 오거돈이가 안 된 이유가 민중당에서 44만 8천 표의 무효표가 민중당 후보가 사퇴했는데 민중당에 다 갖다 찍었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못 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보니 분명히 다음 대통령은 야당이 나올 것 같다. 최소한 그 정도 돼야 제 사건을 이 사회에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전 그날 이후로 2년, 3년 가까이 시를 썼고 수필을 썼습니다. 원고 1000페이지 이상 갖고 있고 분명히 제가 그 쓴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 제가 해낸 이 사실은 언론, KBS에서 방송 취재에 와도 저는 이제 조건을 보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된 겁니다. 왜냐? 이 사실은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요게 이제 경찰청에서 청문감사실에서 검사가 수사기록 위조했다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경찰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양아치다. 검사 걔는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경찰은 저 사람이 양아치인 줄 아니까 청문감사실이 가동이 됩니다. 적어도 저놈이 양아치라는 것은 청문감사실도 밝혀줘요. 검사나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저놈이 신인지 도대체가 범죄 조직의 두목인지 검사 판사의 정체는 누구도 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수사기록 아까 이 문서 있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넣어요. 대검찰청에다 진정을 넣어도 청와대에서는 지검으로 보내. 대검으로. 대검에서 쭉 다시 주임검사 수사 담당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나 범죄 저질렀다 고백성사 하실까요? 그 사람이? 안 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경찰은 모든 비리가 그래도 양아치인 것 정도는 사회에 드러나지만 검사나 판사의 잘못은 법이 생긴 1905년 이후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건 군사독재시대 때건 평화시대 건간에 한 번도 스스로 드러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법조비리는 스폰서 검사 사건도 맨 처음에는 누가 보고했어 뭐 어디 술집에도 갔고 어떤 여자하고 자기도 했어 이런 거 정도 알다가 끝에 가보세요. 스폰서 검사 사건이 법조비리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명백하게 저놈은 저렇게 졌어. 그러니까 깜빵에 가거나 구속되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미미한 징계 정도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검사하고 판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스라엘 납비, 유대인의 납비 수준, 납비도 말이죠. 잘못하면 보성밀수 6년 전이가 7년 전에 보성밀수 사건 드러나도 다 걔네들은 신성한 납비들도 그 잘못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신이에요. 이 사람의 잘못은 스스로 전 제주지검장인가 그 정도는 조금 드러났죠. 바지 내리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 정도 돼도 그 사람 또 변호사 노릇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명백한 처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이 KBS 추정 60분에 검찰에서 KBS 추정 60분에다가 방송 못하게 한 내용입니다. 제가 원본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뭐냐, 수사기록 위조 사건이 드러났어요. 담당 주임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검사가 왔습니다. 제대로 수사하겠지 해가지고 기대했습니다. 다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수사기록 위조했다는 거 문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고 이번에는 요놈들 제대로 걸렸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새로운 주임검사가 거기에 보면 4월 1일날 불기소 처분을 내려요. 여기에 전화로 4월 6일날 전화로 해서 너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전화 수사 결과를 내려놓고, 그러면 너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죄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검사와 전화로 해서 자백하지 않은 수사기록 위조 때 그 문서 말이 맞대요. 진술을 또 번복해버렸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고소, 경찰부터 헌법재판소까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했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 사실이, 저는 이 사법 콘서트를 하면서 오늘 이분들 어떤 분이 위넨대학교 법학 박사이시며 응원의 문구를 주는 사람인데 이름은 내가 밝혀야 되는지 그거는 내가 잠깐 머뭇거리거든요. 저가 윤재만이라는 사법고시 출제위원이 저한테 응원의 문자를 줬어요. 참석은 못하지만 응원의 문자가 다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제일 약한 단계의 명예훼손이. 저도 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사법독립군이 개인 사법독립군이 아닙니다. 만주 변호사죠. 웬만한 법은 다 알죠. 중요한 것은 그분도 응원의 문자를 주셨고, 여기 못 오셨지만 최한 중앙지검장 하셨던 이분도 오신다 그랬다가 1980년 영화 80년에 하정우 역에 그분이 박종철 검사건을 이 세상에 아닌 그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 아들이 현직 부장검사예요. 남부지검. 제 사건이 있었던 이 남부지검의 부장검사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미처 못 오겠네. 미안하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오려고 했던 분이 오늘 온다 그랬는데 못 오셨어요. 예, 오늘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대단히 존경스러운데요. 제가 역사적인 문서가 지금부터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의 증거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 검찰 사법부가 엉터리인지 한번 더. 그래서 사법독립군의 승리는 뭐라고요? 검찰 사법혁명입니다. 왜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촛불광장에 2천만 명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누가 혼자 어떻게 운 좋게 했나 보지, 이게 아니죠. 제가 봐보세요. 그 검사하고의 만남,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충분한 판례와 증거를 갖고 있어서 저희 최한 변호사님 모시고 올 분이 이제 오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죠? 여기 혜린이 한 말 이렇게 나니까 박사원한테
나 대한민국 검사 안 믿어. 기억나세요? 예. 중요한 것은 물 한 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보세요. 검사가 다시 수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다시 수사했다. 자기 선배 검사, 바로 이시부터 동기서부터 선배 검사, 검찰총장,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윗대가리들만 얘기해 봅시다. 대법관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이 판결을 하고 결정하는 것을 일개 주인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상 이 지구상에는 없을 문서예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누가 이런 계란으로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새로운 증거 없이 똑같은 증거 가지고 이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검찰사법부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사법부는 사건의 진실을 180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술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술을 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이게 우리나라 검사이고 판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이 바뀌어야 될 문제이고요. 제가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질 때 과정에서 수사기록 위조 문제, 아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문서들, 제가 똑똑해서 이겼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검사가 수사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문치 이상? 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헐, 박수.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네도 이런 짓거리 했어. 증거가 다 있잖아요. 아까 증거가 다 있어도 우리나라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면, 이건 덮어버려야겠다고 의지를 가지면 대법관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아니라 헌법재판소장도 덮어버려요. 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범죄 집단이에요. 왜 그러냐? 수사기록 위조한 검사, 수사기록 위조하고 나니까 이건 또 다른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록 위조를 했어. 경찰청 청문감사에서 드러났어. 이 검사를 미국으로 파견 보내요. 미국으로. 더 좋은 자리로 가. 우리나라 있으니까 좀 시끄러울 테니까 너 미국에 가서 더 좋은 자리로 가. 그리고 검사 밑에 주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 가. 검사 주사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좀 좋은 자리랍니다. 또 수사기록 위조를 검사가 시켰다고 청문감사실에 자백한 경찰은 그때 2004년도서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도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야. 이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검찰은 범죄 집단이라는 거예요. 왜? 명백한 범죄 사실을 드러났고 명백한 범죄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결정이 증거 부정 그 잘못이 없다, 검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 불법 수사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180도 수사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나라라는 거. 이게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랬을 거예요. 무슨 법조비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 우리가 열어봤지만 어떤 진실도 밝혀낼 게 없듯이 이 불법 수사를 마음만 딱 결정하고 먹으면 딸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한테 맡기면 절대 안 돼요. 왜? 변호사? 맡겨봤자 돈만 들어가. 변호사는 아까 보였죠? 변호사를 다 선임해서 졌어. 제가 이겼잖아요. 제가 혼자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무슨 말이냐? 변호사는 검사 동일체 정신이 아니라
검사, 판사 동일체 정신의 하나의 식구입니다. 왜? 변호사도 요 사건만, 제 사건만 변호사 노릇 할까요? 걔는 변호사 앞으로 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사무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하는데 변호사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검찰사법부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제가 녹취록 이미 수사 기록 아까 경찰청 현문감사실이 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변호사님 해가지고 싸워봤지만 결과적으로 기대는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아까 또 4월 1일날 결정해놓고 4월 6일날 전화로 수사 불기소 결정을 내려놓고 전화로 피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수사 그 진술을 바꿔버렸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하니까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아웃시키는 이 헌법재판소의 소행이라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판결문 보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 이 모두를 국민 한 사람이 엎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제가 그러면 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증거로 내가 졌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증거는 28년 당시에 2억이라는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건물 주인도 저의 진술, 법정 진술도 경찰 진술도 다 해줬어요. 건물 주인도 내 말이 맞다. 나한테 샀다. 인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당연히 부동산 중개인도 내 말이 맞다라고 당연히 법정 진술도 했고 경찰 진술도 선서를 하고 유증 안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법정 진술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이 합의서 거짓말하는 이 합의서는 의뢰 증거는 오로지 합의서 한 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있던 자리에 있던 그 의뢰 직원입니다. 남도 아닌 의뢰 직원이야. 그러니까 자기 사장이야. 그 저기 증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정도 되면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증거가 많은 쪽이 유리한 거죠, 당연히. 자, 이 정도 증거 가지고 아까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진다고 여러분 꿈에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못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이 상황의 법에서 분명히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나라, 진실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검사, 판사,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옆에 있는 좋은 동지를 만나야 되겠고,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의 자식, 부모, 형제, 친척, 이인척, 친인척이 다 평화롭게 잘 살려면 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문서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상설특검법을 그렇게 열어봐야 사건의 진실 하나 못 밝힌 검찰이 요게 고등법 학점 판결문이고요. 요게 그 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좀 죄를 좀 덜 인정해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와 같이 항고이유서를 썼어요. 이 세 문서는 제가 아까 주장했던 이 모든 이 증거가 다 맞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다 맞다고 이 문서에는 다 공소사실에서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지금 이걸 이제 또 한 번씩 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일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억울한 구조를 만들어요. 정관예우 없어져야 되죠, 당연히. 어떤 사람을 챙겨주려면 정관예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피해자가 있어야 정관예우가 성립돼요. 그 피해 대상이 여러분이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 우리 경찰서 가기도 싫고 법정에 가기도 싫어. 나도 그랬거든요. 엮이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라는 것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편안한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제가 18년 동안 사법피해자가 돼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계란으로 과일을 깨는 기적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누가 이런 일 못해냅니다. 이거는 하늘을 열었다고 한 표현도 있고, 계란으로 밝겠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들었고, 명백한 사실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이와 같은 계란으로 밝게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피해를 법과 제도가 없는 한 기적으로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마다 다 생기면 좋은데, 오로지 1000만이 넘는 사법피해자가 있고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법피해자, 국가피해자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대표한, 그들에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절망도, 이런 기적도 일어났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수십억의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는 수십억의 사피해자, 국가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을 다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 다 겪습니다. 이것이 비단 사법으로 계란을 밝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난관, 시련, 이 모든 시련도 저는 분명히 꿈과 희망이, 저의 말 속에는,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는 꿈과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없다. 저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앞으로 지구상에 10년, 100년 안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저의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역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고, 저는 분명히 이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역사를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오늘 이 무더위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감사함을 꼭 전하겠다라는 다짐도 아울합니다. 여튼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잠깐의 질문 시간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10분 정도 남아있으니 하겠습니다. 저는 지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법 공부하듯이 아까 사법 강남의 사법 피해자분도 자기 스스로 공부했다는 말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고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점이 어떤 문제가 됐던, 사법적인 내용이 됐던 난관에 대해서 사건의 내용을 짧게, 정말 짧게, 요 얘기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 검사, 주임 검사, 제가
아까 경찰관이 직원으로 송치했을 때 저는 서울 남부지검 앞에 가서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올렸습니다. 위에 검사실에. 그 올라오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저와 같이 저 뒤에 그 주임검사 있고 보조검사 있을 때 저 뒤에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40분이 되도록 저가 왔는지조차 몰라요. 자기들이 너무 바쁜 거야. 40분 동안 저는 승질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나 이거 앉혀놓고 나 안 불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저렇게 바쁘구나. 근데 내가 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짧게 나름대로 계속 연구했던 겁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아까 그 긴 얘기를 3분 안에 저는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바쁜 사람들이에요. 사건 범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승기를 안 내고 40분 동안 나를 왔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 또 불러놓고 또 수사해. 근데 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하늘에서 도운 겁니다. 분명히 그 순간 저 뭐라 그랬으면 주임검사가 와서 저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천재이루 만세일이라는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귀한 인연이라는, 여러분들은 저하고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는데 그 인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재일이라는 사법연수생 검사예요. 여러분, 이 검사 한 명 있잖아요. 검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대단해. 그러니까 검사 동의체로 똘똘 묶어놨던 거고요. 대법원 판결도 다시 죄가 된다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이 있어요. 이거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저를 사법연수생 검사가 딱 불러서 저 미안한데 전 미안하게 만들었죠. 일단 끝까지 기다리면서 미안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3분 안에 저는 28년 전에 2억을 투자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합해서 1억을 투자했다. 근데 1년 동안 1억을 투자한 사람은 10년 동안 10억을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앞에 무합지 현대아파트 이거를 40평 내 아파트인데 그것까지 팔아버렸다. 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10억이 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억울하시겠네요. 사법연수생 검사는 그래도 순진한 면이 있어요. 저의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검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를 충분히 잘 써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장 반, 9장, 겉표지까지 해서 9장 정도로 써가지고 딱 갖다 줬지. 그랬더니 너무 길대. 위증죄라는 거는 한 가지만 명백해도 처리가 되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써오래. 또 한 장 반 썼는데 너무 작대 이거는. 자신이 사람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근데 여러분 제가 9장 가지고 갔을 때하고 2장 갔을 때하고 한 번에 딱딱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오라면 오늘 가고 오지 말라는 소리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불광동에서 남부지검 목동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이 겨울에 1월달 4월달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추위 엄동설안에 가는 거 아저씨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나오세요. 20번 이상을 가면서 제가 투정 한번 안 내렸어요. 오지 말라는 소리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제가 그래서 2장 반 3장으로 중략 정도로 해가지고 갖다 준 거 가지고 내가 제출한 이 3건의 이 문서 가지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젊은 친구라 사법연수생 검사라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밝혀놓으니까 그 친구가 내가 마지막 간 날이 2007년 4월 10일인데 그 다음날 주임검사 몰래 결제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피의자를 바로 부른 거야.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방송 녹화 취재실이 있어요. 취조실이 있어요. 방송 녹화를 하는 그걸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11일, 12일, 3일 동안 연달아 3일 동안 3일 동안 연달아 같이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걸 좀 봐보세요. 이 여기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참을 때는 참을 줄 아시는 지혜, 또 억울함을 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기본이야. 검사가 딱 봤을 때 억울한 사람이니까 여기 왔겠지. 당연하잖아. 억울한 걸 강조하는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억울한 그 요소를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비로소 검사의 마음도 움직이더라.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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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시고요. 제가 남도 파이팅 하십니다. 강남구! 파이팅! 강남구! 파이팅!